다음은 솔로녀의 연말 보내기예요. 아침에 일어난 여자는 부엌으로 나와 물을 마셔요. 보샤시한 날씨에 왠지 모를 짜증이 밀려와요. 어두워질 때까지 다시 잠이나 자려고 해요. 그런데 헐, 엄마가 조금 있으면 엄마 친구들이 몰려온다고 씻고 있으래요. 그 말이 여자 귀에는 해운대에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얘기보다 더 무섭게 들려요. 엄마 친구들이 이 시간에 집에 있는 여자를 본다면 내일 모레 서른 아니야. 여자의 나이, 산자리, 너무너무 잘생겼어. 미래 남편감 등등 너 지금 안 가면은 너 101가지 걱정 풀코스를 대접할 것이 분명해요. 아줌마들은 왜 그렇게 하나같이 남의 딸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챙겨서 방 안에 투명 인간으로 숨어 있을까 생각해요. 그러나 투명 인간 되기에는 화장실이 문제예요. 갑자기 장이 돌발 행동을 한다면 여자는 아줌마들이 모두 모여있는 거실로 나가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요강을 들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자는 결국 오늘 하루를 함께 보낼 동물을 찾기 위하여 핸드폰을 열어요. 그러나 전화번호부를 살펴보던 여자는 시무룩해져요. 얘도 커플, 쟤도 커플, 이 지집에도 커플, 남자 복 터진 양다리 지집애 등등. 연말이라고 다들 늑대 목도리 하나씩은 장만했어요. 그때 얼마 전 솔로가 된 친구가 떠올라요. 분명 이 지집애도 할 일 없이 집에서 띵까띵까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화하고 싶지만 망설여져요. 서로가 마땅히 하는 일이 없는 걸 알지만 먼저 연락을 하는 건 외롭다는 걸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망설여져요. 그때 여자의 핸드폰이 울려요. 얼마 전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방방 뛰며 좋아했던 친구예요. 커플된 이후로 연락도 잘 안 하더니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친구가 만나자고 해요. 올래라고 외치며 춤이라도 추고 싶지만 살짝 바쁘다며 일단 튕겨요. 그러자 친구가 알았다며 전화를 끊으려 해요. 깜짝 놀란 여자는 금방 끝날 것 같다고 말을 바꿔요. 무슨 지지배가 3-4번 권할 줄도 모르나 봐요. 전화를 끊은 여자는 준비를 해요. 평소보다 몇 배 공들인 화장 기술을 발휘해요. 솔로일수록 잘 꾸며야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솔로 생활이 길어질수록 화장 기술의 달인이 돼가요. 카페에 갔더니 그 친구뿐 아니라 아까 연락해볼까 했던 친구도 함께 나와 있어요. 역시 여자의 예상대로 쟤도 별일 없이 집에 있었나 봐요. 만남을 주선한 친구가 여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남친의 욕을 하기 시작해요.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변한 것 같다며 싸웠대요. 옥태견 닮았어. 하지만 여전히 자기는 남친을 사랑해서 고민이래요. 아, 결국 남친 있다고 자랑하러 부른 거였어요. 적이 없다. 다른 친구 얼굴 표정을 보니 나랑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왜 친구들은 남친만 사귀면 밥맛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진심 어린 얼굴로 그 남자는 아닌 것 같다며 헤어짐을 종용해요. 왜? 또 다른 친구 역시 이런 남자는 더 만나면 네가 손해라며 부추겨요. 진짜 아니야. 이건 친구를 질투하거나 눈꼴 시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정 친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라 생각해요. 어느새 친구의 남친은 천하의 제일 나쁜 자식으로 낙인 찍혔어요. 여자는 이미 친구가 헤어진 것처럼 소개팅 해주겠다는 말까지 해요. 물론 뻥이에요. 왔어? 그런데 얼라 그때 친구의 남친이 찾아왔어요. 천하의 나쁜 자식으로 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훈남이에요. 갑자기 친구가 부러워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친구의 행동이 어이가 없어요. 다시는 안 본다 어쩐다 하면서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는 상세하게 가르쳐줬나 봐요. 친구의 남친은 우리가 먹은 것을 계산하고 친구를 데리고 나가요. 갑자기 방청객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지들 둘이 드라마를 찍더니 나가버렸어요. 들었다 얼마 못 간다. 자연스럽게 대화는 나간 친구 커플의 걱정에서부터 시작해 온갖 커플들을 씹는 쪽으로 집중돼요. 누구는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 성격 파탄이고 누구는 결혼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막장이래요. 그런 얘기를 늘어놓다 보니 솔로인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다행스럽게 느껴져요. 그런데 친구가 요새 자신에게 관심 있는 남자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꺼내요. 헐, 여자의 머릿속에 불안의 폭풍우가 밀어닥쳐요. 이 친구마저 남친이 생기면 이 우주 아래 솔로는 나 혼자 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든 얘보다 내가 먼저 남친이 생겨야 해요. 내가 들은 소문이 여자는 무조건 남자를 씹어요. 그 사람 되게 바람둥이라 그러더라. 다행히 친구가 남자한테 의심을 품는 표정이에요. 친구에겐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살고 봐야겠어요. 여자가 밥이나 먹자고 하려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온 가족이 외식이라며 친구가 먼저 가봐야겠다고 해요. 야, 우리 외식 아니야. 여자는 웃으며 나도 저녁에 약속이 7개나 밀려있다며 얼렁뚱땅 둘러쳐요. 다행이다. 미안.
시계를 봐요. 누군가와 새롭게 약속을 잡기도 집에 들어가기에도 애매한 시간이에요. 카페에 혼자 앉아 있으려니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요. 여자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커피를 훌쩍이며 도도한 표정으로 창밖을 쳐다봐요. 짝이 없어서 혼자가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서 혼자라는 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려는 것이에요. 때때로 핸드폰을 꺼내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누군가와 연락 중이라는 표시도 해요. 그래도 이런 여유로운 오후는 솔로만의 특권인 것 같아 기분이 살짝 좋아지려는데 헐, 옆에 병뚜껑 하나 자기 힘으로 못 열어 남친에게 병을 넘기는 여자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땐 황소도 맨손으로 때려잡을 것처럼 생겼어요. 저런 여자들 때문에 이 땅에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 생각해요. 여자는 왕꽃 선녀 뺨치는 예지력으로 저것들은 6개월 안에 깨질 거라고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해요. 못 볼 꼴을 봤더니 더 이상 카페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춥지 않은 실내이면서도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보다가 영화관이 떠올라요. 영화관으로 향해요. 그런데 젠장, 영화관이 커플 특공대에게 점령당했어요. 연말에 솔로가 서 있을 곳은 한 평도 없나 봐요. 여자는 커플용 영화관과 솔로용 영화관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자는 매표소로 다가가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설마 연말에 혼자 영화 보러 온 거냐는 동정의 눈길이 느껴져요. 여자는 괜히 핸드백에서 볼펜과 종이를 꺼내 들고 영화 학도인 척 폼을 잡아요. 여자는 포스터를 보며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요. 여러 가지 영화가 개봉했어요. 그때 여자의 안구를 정화시키는 몸매의 소유자 비 오빠가 나온 영화 포스터를 발견해요. 어정쩡한 남자친구보다 비 오빠와 함께하는 1시간 반이 더욱 즐거울 것이란 확신이 들어요. 매표 직원에게 영화표를 달라고 해요. 눈치 없는 직원이 한 분이세요? 라고 물어요. 2명이라는 말 안 했으면 당근 1명이지 뭐가 궁금해서 물어보나 몰라요. 주변 눈치를 재빠르게 살피고 조그맣게 네 라고 대답해요. 직원이 한 분 예매됐다며 온 세상이 다 듣도록 떠들어요. 여자는 영화관에 들어가 앉아요. 왼쪽에도 망할 커플, 오른쪽에도 망할 커플이에요. 얼른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하기만을 빌어요. 영화가 시작해요. 여자는 비 오빠의 환상 몸매에 마음이 몰캉몰캉해지며 환상의 경지로 빠져들어요. 오빠의 섬세한 액션 하나하나에 심장이 두근거려요. 얼마나 고생해서 찍었을까 마음이 짠해져요. 스토리도 최고예요. 입이 절로 벌어져요. 옆에 있는 커플들의 여자들도 이미 남자친구는 나 몰라라예요. 비 오빠의 원조 팬으로서 왠지 자신이 비 오빠의 여친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에요. 니들의 남친이랑은 비교도 안 되지 하는 자부심이 들어요. 하지만 달콤한 현실 도피는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영화가 끝나자 커플들이 쌍쌍이 손잡고 나가요. 여자는 커플들이 다 나가길 앉아서 기다려요. 영화 한 편 때렸는데도 아직도 날이 밝아요. 여자는 문득 이쯤이면 엄마 친구인 남의 딸 걱정위원회 회원들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어 전화를 해봐요. 제길 여전히 시끌벅적해요. 아직 안 엄마가 저녁까지 먹고 와도 된다고 해요. 아 몰라. 어디를 가야 할까 주위를 둘러보던 여자의 눈에 대형 서점이 보여요. 빙고. 저곳이라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혼자라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여자는 서점으로 들어가요.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지적 능력이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요. 여자는 샘플로 나와 있는 잡지들 중 한 권을 펴요. 책을 읽을 기분이 아니라 대충 넘기며 읽는 척만 해요. 하지만 별자리 운세가 나오면 눈알이 빠져라 정독해요. 이번 달에는 귀인을 만날 것 같대요. 기분이 좋아져요. 다른 잡지를 봐요. 멍미, 싱글을 즐기래요. 싱글은 이제 그만 즐기고 싶어요. 말도 안 돼. 5년째 싱글인데 그냥 귀인을 만날 것 같다는 말을 믿기로 해요. 맞는 것 같은데. 오래 서 있었더니 다리가 아파요. 베스트셀러 칸에서 책 한 권을 집어들고 의자 있는 곳으로 가요. 문득 혼자 책을 들고 앉아있는 자신이 너무나 지적으로 보여요. 이 정도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외로운 솔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주체적인 도시 여성으로 보일 것이에요. 한참을 읽다 고개를 들어보니 주변 사람들이 싹 다 바뀌었어요. 이 세상이 나만 빼고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해져요. 그때 여전히 책을 읽고 있는 다른 한 여자를 발견해요. 저 여자도 자신과 비슷한 상황일 거란 생각에 동지같이 느껴지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져요. 근데 아무리 솔로라도 좀 꾸미고 다니지
그래도 쟤보단 자신이 좀 낫지 하는 생각에 빠져 우쭐해지는데 오 마이 갓. 훈남 하나가 늦어서 미안하며 다가와요. 친남매일 것이라 확신해요. 여자에게 어깨동무를 해요. 오빠가 동생에게 어깨동무쯤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여자 볼에 뽀뽀를 해요. 오빠가 동생에게 뽀뽀를 할 수도. 아니에요. 절대 그런 남매는 없어요. 저건 누가 뭐래도 애인 사이가 분명해요. 나만 빼고 온 세상이 커플놀이 중이에요. 서점도 솔로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얼른 일어나 나와요. 집에 와요. 그런데 복도에서부터 엄마의 우렁찬 웃음소리가 들리고 남의 딸 걱정위원회 회원들의 수다 소리도 들려요. 남의 걱정으로 날밤을 하얗게 지새울 생각인가 봐요. 지금 들어갔다간 오늘 하루 종일 피해 있었던 것이 도루묵이 될 것이에요. 비상계단에 앉아 아줌마들이 가시길 기다리기로 해요. 처량하게 한이 없어요. 젠장, 불이 꺼져요. 손을 머리 위로 흔들어 자동 센서를 작동시켜요. 불이 또 꺼져요. 또 손을 흔들어요. 또 꺼져요. 또 흔들어요. 그때 집안 TV에서 보신각 종소리가 들려요. 새해가 밝았고 여자는 또 한 살을 먹었어요. 불이 꺼져요. 다시 켜고 싶지 않아요.